네, 안녕하세요. 블랙 버밀리언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아침 5시 44분입니다. 오늘 약간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이 좀 많이 밝은데 일단 오늘은 약간 도착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괜찮다고 해서 목적지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갑니다. 목적지는 카스카베 역에 가까운 곳을 설정했습니다. 카스카베는 사이타마현 동경에서 북쪽에 있는 수도권이긴 하죠. 위치한 곳인데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 작가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실제 모델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갈 겁니다. 근데 차가 오늘은 왠지 GPS를 잘 못 잡아서 이상하게 나오네요. 왜 거기를 목적지로 잡았냐고 하면 거기도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었었거든요. 한 1년까지는 안 되고 5월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살았네요. 지금 차 내비가 처음인데 GPS를 좀 잘 못 잡고 있어서 제대로 된 안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충은 방향은 아니까 제가 사회인 시작하고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첫 번째 2개월 정도는 연수 때문에 다른 기숙사에 있었고요.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오사카에 있었고 그 다음이 여기 동경에 우에노 쪽에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회사가 우에노인데 기숙사는 카스카베였어요. 좀 멀긴 멀었죠. 그래서 출퇴근에 1시간 반 가까이 걸렸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잠이 아무튼 맨날 좀 피곤했던 것 같은데 잠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차도 되게 혼잡도가 높아서 되게 1시간 반을 서 있어야 됐었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카스카
카스카베라는 곳에 그 기숙사, 카스카베 기숙사를 설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건물은 회사에서 팔고 전혀 다른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첫 번째 직장이 그 전기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 메이커 물건만 직업을 했었거든요. 에어컨이라든가 막 그런 게.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곳으로 팔린 것 같더라고요. 건물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던 것도 벌써 사실은 15년이나 더 된 일이거든요. 더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 갔었어요. 이게 추억 삼아서 지하철로 갔을 때도 있었고, 차로 간 적도 있고 바이크로 간 적도 있고, 바이크로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거리가 지금 기준으로 35km 52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하철로 가도 전차로 가도 그거보다 약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멀고 그러진 않거든요. 바이크로 가기에 딱 1시간 거리니까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그 설정하고 가고 하긴 했습니다. 달라진 건 솔직히 그 근처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카스카베 갔을 때는 거기 시청이 아무래도 그 크레용신장 유명하다 보니까 크레용신장 간판 그려져 있고 그게 간판이 달려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갔을 때는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작가도 산에서 그 실족사 하셨죠. 제 사회인 첫 번째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 갑니다. 좀 늦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늦게 출발을 해서 그런지 날이 밝아서 보기엔 좋네요. 어제 아침 어제는 새벽에도 드라이브 나왔었고, 그리고 오전에도 드라이브 나왔었거든요. 병원 거기. 그리고 밤에도 드라이브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가고, 좀 하드하게 제가 그걸 했죠. 근데 가고 싶을 때,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체력이 될 때, 저도 그렇게 무리해서 오늘 절대 못 나가겠다 하는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무리는 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에서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게 제 드라이브 기록하는 건데, 반대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드라이브를 결국 할 수 있는 거니까.
신호 대기하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걸 잠깐 딴 생각을 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제 드라이브가 메인이고, 메인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찍기 위해서도 이렇게 나가는 게, 일단 드라이브하면 물론 좋지만, 뭔가 남는 듯한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은 영상은 남기면 뭔가를 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은 나요. 그래서, 물론, 보통 제가 하는 드라이브 제일 좋은 방식은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잡다한 얘기를 하면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저희 가족이라든가 제 장남이라든가 둘째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를 갔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평소에 그렇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할 수도 있는데 해도 잘 듣지도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뭐 유튜브가 몇십 년 서비스는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 어떻니 저렇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제 첫째랑 둘째가 한국어를 못해요. 제가 한국어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 뭐 제 가족 아내랑 아들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뭐 아내는 별 관심 없는데 아무튼 애들한테는 전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저희 첫째랑 둘째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라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아내도 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노력을 별로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맨날 놀러만 다니지. 그래서 결국 저희 집 첫째랑 둘째는 일본어밖에 못해서, 이걸 보더라도 뭐 영상은 뭐 지금 이 시점을 보겠지만 내용은 좀 그렇네요. 제가 한국어로 녹음한 이유는, 제가 뭐 모국어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 자체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드라이브 기록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 거리를 일본인 상대로 뭐 익숙한 거리고, 제가 뭐 딱히 뭔가 엄청난 컨텐츠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따지면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유니크하죠.
말을 하다가 깜빡했는데,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아무래도 일본인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쪽이 더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와구치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동영상 때 군마에 갔었거든요. 군마도 옛날 제 추억을 따라가는 시리즈에 있었어요. 제가 그 가스카베 다음으로 살던 기숙사 지역이 거기였었거든요. 첫 번째 동영상이었는데, 그쪽 가는 길에 가스카베 가는 길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좀 나비가 다른 길을 안내주네요. 고가미치입니다. 근데 오늘 좀 출발한 게 늦어서 5시 반 넘어서 출발을 했으니까 아직 6시 7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차가 많이 붐빌 거란 말이에요. 일요일이라서 좀 덜 할테나? 아무튼 도착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게 약간 걱정이 돼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제일 최근에 갔던 게 제일 최근에 갔던 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9월 달에 다음 차 사려고 처분을 했거든요. 좀 일찍 처분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리고 바이크도 다음 모델 사려고 2022년 7월쯤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기간도 2년 정도 됐었고, 바이크로 마지막에 갔던 것 같아요. 바이크로 거기 가서, 거기 근처에 라라포트라고 쇼핑몰 있거든요. 그쪽 잠깐 들렀다가 갔던 것 같아요. 저기 좀 쇼핑몰도 기억도 나고. 기억나는 게 기숙사비가 식사 포함해서 복리후생이긴 한데 회사 기숙사가 18,000엔이었던 것 같아요. 금마 쪽은 만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전기세랑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8,000엔 정도였던 것 같고, 아침 저녁 식사가 나왔었고, 생활은 뭐 괜찮았죠. 그때 기숙사 사감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분이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근데 벌써 20년 가까이 되니까 좀 나이가 되겠네요. 적어도 30대는. 후반 정도 됐겠네요. 당분간은 이 고가 밑을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카스캅에 살 때 자전거를 샀었는데 2만원짜리 자전거를 제가 그때 첫 월급으로 큰맘 먹고 샀거든요. 거의 첫 월급은 아닌데 한 2-3개월 지난, 아무튼 신입한테는 좀 큰 돈이었죠. 2만원 가까이, 2만원 정도 조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전거를 샀거든요. 2만원 넘고 기어 배관 되는 거 좀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처음 살 때 그게 자물쇠가, 자전거에 달리는 자물쇠가 약간만 충격이 좀 풀린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걸 지금은 물론 가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살짝만 충격을 줘도 자물쇠가 저절로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뭐 근데 열쇠 안 끼워도 편하게 열 수 있겠다 해서 그냥 있었어요. 지금은 가게 얘기하면 고쳐주거나 해줬을 텐데, 그리고 출근한다고 회사 가까운 역 근처에 주린장 자전거 주차장에 됐는데 그게 2주일 안 돼서 도난 당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게 기숙사 와서 이제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때가 2008년 7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큰 사건이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2만원 하면 그래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2만원이랑 지금 2만원은 물가는 사실 뭐 요새 일본 물가도 좀 오르긴 올랐죠. 근데 그렇게 가치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가지는 의미가 좀 많이 컸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전거 도난 많구나 그걸 생각했었고, 아무튼 그런 결국 그래서 자전거 없이 있다가, 근데 그해 7월달에 도둑맞고 12월달쯤에 결국 있어야겠다 하고 샀었던 것 같아요. 좀 싼 걸로. 근데 그것도 금방 펑크가 났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도 그 이후에는 한 몇 년간, 한 3-4년은 요긴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자전거를 사도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7년 전쯤에 장남이 태어나고 유치원 가게 될 때쯤 돼서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샀죠. 그게 제 자전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자체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님 집에 자전거 있었는데, 그거 방학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자전거를 막 오래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죠. 일본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타는 법은 다 아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자전거를 못 탔었거든요. 타기까지 많은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고감민만 너무 달려서 좀 재미가 아직 한 20km 정도 남았네요. 제가 맨날 가는 길만 가서 재미없겠다 싶어서 여기 루트를 선택했는데, 여기 루트가 길은 더 재미없어요. 똑같은 고감만 보이고. 원래 가던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건 제 첫 번째 영상 찍었던 길 중간까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길도 다음번에 군마에 갔을 때 찍은 거는 좀 밤에 찍고 해서 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주위에 뭐가 불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번에 조만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또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편도 거리가 좀 2시간 넘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좀 일찍 나와서 거기 갈 계획도 있습니다. 역시 낮에 가야 돼요. 밤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입체적인 길 자체를 싫어하진 않은데, 고감이 막 이렇게 쭉 일자로 늘어서 있는 건 재미없고, 이게 좀 어둡잖아요. 지금도 좀 좋은 경치의 입체 도로면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도착은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항상 가던 길도 고감 밑은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똑같으려나. 거기 기숙사의 추억을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기숙사에 같은 회사 동기가 살았거든요. 한 명이 좀 키도 크고 좀 멀끔하게 잘 생겼고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회사 동기가 살았었고, 아무튼 집 근처도 생겐다였던가, 아무튼 그때가 토부 이세사키센 이라는 선로에 살았었는데,
오토부 이세사키센의 카스카베역이었거든요. 집도 가까운 애였는데 기숙사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애가 창가학회라는 소가가까이라는 종교 단체, 소가가까이는 종교라고 주장하는지 학회라고 하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이케다 센세였나? 이케다 선생님 가르침 들으러 가자고. 근데 애 자체는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좋은 애였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거. 그리고 저한테 책도 주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전부 창가학회였던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이 적혀 있었던 건 같아요. 그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말은 되게 좋았는데, 근데 저는 종교는 딱 질색이거든요. 무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일요일마다 교회 가자, 나가자 하는 게 좀 솔직히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걔가 초인종 누르면은 없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몇 번 없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도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종교 권유가 좀 저는 좀 많이 싫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가던 길로 합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좀 몇 번 가본 기억이 나는 길이네요. 여기서 밤 되면 스피드 되게 내릴 수 있거든요. 신호도 별로 없고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다들 좀 속도가 빠르게 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 길이네요. 바로 옆은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도로에서 뭐 보일 걸 본 것 같은데. 새 사채인지 뭔지 무슨 사채인지 모르겠는데 살짝만 봤는데 좀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네요. 마지막에 그래서 잘 살다가 저는 2009년 3월 달에 말에 군마에 이렇게 이동하라고 하는 걸 사업부장한테 듣게 되는데, 그때 진짜 청천벽력이란 말이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때 그 청천벽력이라는 그 말, 전기가 찌릿하면서 앞이 깜깜하고 끝났나라는 왠지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그 시골에서 나는 계속 있어야 하나? 라는, 그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시골 뭐 돈 많고 그러면은 뭐 문제는 없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좋진 않을 것 같고, 그때 진짜 진짜 망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결국 근데 다행히도 뭐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 절망감, 그 절망이라는 말을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스카베 있을 때는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동경에 가서 이것저것 놀 수 있었는데, 군마에 가면 동경 나갈 때까지 2시간 반? 아무튼 그렇게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부산 서울에 시골은 아니잖아요. 대도시잖아요. 그런 도시부에 살다가 그런 시골이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됐었어요. 전차도 1시간에 몇 번 이렇게 안 왔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카스카베도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많이 변두리인데,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변두리 생각 안 해요. 그냥 수도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말 되면은 슈퍼 갔다가 그 가든 슈퍼 갔다가, 그리고 게임샵에 그 당시에 2008년이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3랑 엑스박스 게임, 저는 그때 엑스박스 36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플스는 좀 더 뒤에 샀어요. 왠지 후경 사야 될 것 같아서. 그 게임을 사러 준비한 게임샵이 한 자전거로 한 20분 정도 가면은 좀 멀긴 멀었는데 있었거든요. 그 게임을 뭘 살지 중고샵 가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국도 122호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서 우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빠지네요. 여기 좀 기억이 나네. 바이크로 갔을 때 약간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데가 아닌데 아무튼 좀 느낌이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바이크로 밤에 오면은 여기도 되게 어둡고 그렇죠. 저는 평소에 산보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산보하는 사람을 보면 좀 대단한 것 같고, 산보 하려면 좀 풍경이 좋아야
이렇게 산보를 할 맛이 나요. 그래서 보통 산보 안 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를 가야 산보 한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볼 게 있고 하는 데만 산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산보를 안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자전거를 타고 4-50분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유를 하거든, 변명을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운동 좀 매일 하시네요 라고는 해요. 문제는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란 말이에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좀 힘이 안 들어요, 오르막길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운동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죠. 그래도 뭐 4-50분 편도로 4-50분이니까 왕복하면은 그래도 1시간에서 반씩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차 운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체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발 컨트롤이라든가 저는 여기서 좌회전. 여긴 지면이 좀 많이 젖어 있네요. 좀 더 늦게까지 비가 왔나? 지금 가스카베까지 7km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은 아니구나. 아무튼 조금 전에 첫째가 그러니까 가족 장남이랑 차남이랑 한국어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안 가르친 탓이 제일 큰데, 근데 제 아내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서 결국 와이프도 한마디도 못하고, 저도 집에서는 쓰지도 않고. 그런데 국적은 제가 귀화를 했으니까 이제 국적이 바뀌었는데, 구성이 재밌는 게, 첫째는 제가 귀화를 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란 말이에요. 한국, 일본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귀화를 했잖아요. 귀화를 하면 보통 귀화자는 전에 국적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걸리면 근데 좀 곤란해져요. 저는 결국 국적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는데, 둘째가 제가 일본 국적 포기하고 나서 얼마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둘째는 일본 국적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째밖에 없다는, 우리 집에 그런 이상한 게 돼버리거든요. 와이프도 일본 국적, 저는 국적을 귀화를 할 때 와이프 성을 땄기 때문에 호적?
호적이랬나? 아니, 본적도 와이프 본적을 따서 저는 쿠마모토가 제 본적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려면 쿠마모토에서 떼야 돼요. 카메라가 요새 제가 최근에 다시 설정을 풀 HD에서 4K로 바꿨거든요. 4K로 바꾸니까 1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발열이 세다고 이렇게 경고가 들어오네요. 조금씩 휴식해줘야 돼. 여기 지금 카스카베 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4km 정도 남았네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뭔가 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뭐가 생겼지? 파친코구나. 엄청 크네요. 주차장도. 라메 야마오카케. 저는 이런 간판은 되게 간소해 보이는데 좀 많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타마 쪽에 보면 저 가게가 많이 보여요. 한번 먹어볼까 생각도 하는데 아마 24시간 하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살 때 게임 사러 갔다고 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주말 되면은 그게 지금 이 길 좌우에 보이는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이 옆에 지금 몇 가지 가게들 보이는데 이게 지방도로 갈 때 좀 그나마 여기서 번화한 곳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도로를 끼고 그 좌우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왼쪽이 낚시 관련 가게인데 아무튼 이런 식의 가게였었어요. 게임 가게가 이 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게 자체는 없겠지만 요새 게임 다 인터넷에서 사니까 아무튼 이런 길이었었습니다. 좀 이미지가 좀 기억나네. 여기 왼쪽에 오토바이 가게도 코스염 아저씨 그림 그려져 있는 이 가게. 아무튼 이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왼쪽 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제가 저기 돈키호테 보이네요. 그때도 쓰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08년에 똑같네요. 근데 여기는 17년 전이랑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이 길이 똑같아요. 맥도날드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가는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1.3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제이슨.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일단 나비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을 전혀 다른 곳이 됐지만 거기를 설정을 했거든요. 여기 워크맨도 그렇네요. 예전에 살던. 옛날에는 제가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영상은 아닌데 거의 영상쯤에 가까울
라고 하면 좀 과장되긴 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스마트폰 나오고 한 2008년부터 엄청나게 사진을 찍다가 한 번 나오면 400-500장씩 찍었었는데, 아무튼 2016년에 캐논 파워샷 모델 이름도 생각나요. 그거 사고 나서부터는 스마트폰 사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찍을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기억납니다. 여기도 예전에 있던 곳이었어요. 온 김에 카스카베 역까지만 살짝 둘러보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이쪽 길로 왔구나.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5층 건물, 여기가 예전 제가 살던 기숙사 여기입니다. 똑같네요. 입구는 좀 달라졌지만. 트레이닝 센터. 여기 오른쪽에 여기 똑같네요. 그대로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었고, 여기 논도 여기 그대로네. 오른쪽에 논 있었고, 그 다음 스타야 그 비디오 렌탈 가게 또 여기에 아직 있나? 이런 식으로 여기로 해서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여기서도 비디오 렌탈은 안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운전했는데 연비가 28km 가까이 났네요. 연비 모드를 했으면 30 찍었겠는데. 하여튼 이 길을 그때 당시에 다닌 길이었었어요. 이 등나무 있는 게 인상적이었고, 저기 오른쪽에 카스카베 우체국 저기도 자주 갔었죠. 그리고 여기 건너편 왼쪽에 로선 스토어 100엔 이것도 뭐.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여기 왼쪽에 자전거 주차장 보이거든요. 이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었어요. 이 자전거 주차장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한 바퀴 쭉 여기서 한 바퀴 둘렀다가 이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시청이거든요. 그 시청사도 잠깐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제가 살던 그대로네요. 가끔씩 하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물론 바뀐 건 좀 있겠죠. 제법 물론 바뀐 건 제법 있겠지만 좀 솔직히 그렇게 막 사진 찍어서 대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딱히 엄청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역 근처에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가게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역입니다. 역 여기가 역이거든요. 역은 많이 여기도 뭐 그대로네요. 아무튼 거의 뭐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하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크레용 신장 오른쪽에는 크레용 신장 보이네요. 저기 양복의 아오야마도 보이고. 시청사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공사하는 곳에 있었단 말이야. 까만색 건물이 여기 오른쪽에. 뭐라? 없어졌네. 어딜 갔지? 제 기억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카스카베시라고는 적혀 있으니까 아마 그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없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라라 가든, 라라 포트, 아무튼 거기 복합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거기도 다 왔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오른쪽. 여기가 라라 가든입니다. 예전에 신발을 건조기에 돌려버려가지고 신발 못 써서 여기서 신발 운동화 샀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여긴 새 건물들이 생각하고. 아무튼 이상으로 카스카베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